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바로 게임을 하면 공부한 게 다 날아가요? 날아가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항상 불안하실 때라. 시키면 굉장히 높은 효율을 냅니다. 고대 교수님들 중에서 ADHD들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막 숟가락 떨어뜨리고 젓가락 막 냅킨 이렇게 집으시다가 물컵 공부한 거 아니야. 엉덩이 힘으로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쭉 앉아서 하는 거야 라는 이게 정말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공부 방식을 계속 제시하니까 애가 할 수 없으니까 공부가 싫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네, 박사님께서 지난번에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어떤 분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그 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쉼에 게임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저도 댓글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다시 기회가 돼서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어서 좋네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댓글도 되게 많이 다셨더라고요. 쉴 때 그러면 뭘 하면 좋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어떤 상황을 설명드리기보다 원리를 말씀드리고 어머님들이 판단하시는 게 좀 더 적절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쉴 때 게임을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쉴 때 게임을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게임을 하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면 공부를 하고 나서 쉴 때 뇌에서 정리를 하는 작업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억되고 저장되고 뭔가 처리가 일어나는데 게임을 해버리면 그 열심히 공부했던 게 잘 처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뇌가 마취되는 상태랑 굉장히 비슷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씨를 뿌려서 이제 걷어들였어요. 그럼 이제 그걸 처리를 해서 저장을 하든지 뭐 싸든지 요리를 하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는 시간이 언제 일어나냐면 쉴 때랑 잠잘 때 일어나요. 근데 쉬는 시간에 게임을 해버리면 열심히 거두어 들인 거를 저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부하고 나서 쉴 때 게임 하나도 하지 마 이렇게 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그렇죠. 네. 이미 그렇게 된 가정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머님들이 불안해지세요. 맞아요. 근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게임 좀 해도 돼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리를 아시면 큰 흐름이 이런 거니까 게임하는 시간에 그러면 아이랑 뭐 공부하고 나서의 뭐 텀을 둔다던가 아니면 뭐 시간을 짧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현명하게 조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바로 게임을 하면 공부한 게 다 날아가요? 날아가지 않아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항상 불안하실 때라. 네. 네. 그렇지 않고 게임을 했죠. 이제 다시 또 공부로 돌아가려면 마취된 상태에서 뇌가 바로 게임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으니까 뭘 하면 되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만병통치약 운동을 하시면 돼요. 네, 뇌를 활성화시키고 공부하기 좋은 모드로 만드는 게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게임을 했어요. 게임 안 하면 좋지만 근데 또 다시 공부를 하고 또 뇌가 원래 하던 일을 이어갈 수 있게 운동을 하면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이랑 현명하게 시간을 조율하셔야지 이제 저한테 이런 강의 듣고 나서 애한테 공부하고 나서 게임하면 확 낚아채시듯이. 네, 그러면은 뇌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정서잖아요. 정서적인. 네. 굉장히 불안하고 아주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게임을 좀 하게 하고 얘기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해서 뇌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공부하는 이런 이렇게 약간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네. 겨울철이니까 좀 실내 운동 같은 거. 맞아요. 요즘에 유튜브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네, 틀어놓고서는 잠깐 네. 이제 부모님이 엄마가 이렇게 따라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박사님.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어떤 과정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지. 제가 막 이제 유튜브에서 짧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공부하고 나서 게임하면 안 좋아요. 이렇게 또 얘기 듣고 나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를 또 너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면 또 문제가 되니까 저도 참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참 조심스러웠는데 박사님께서 또 정리를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박사님 오랜만에 배웠는데 사전에 좀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우리
두 명이 되게 뭔가 이렇게 막 체계적이고 뭔가 이렇게 주어진 일을 착착착착 계획대로 하는 것 같겠지만은 오늘도 이제 약속 시간을 깜빡하셔가지고 네,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박사님 보면은 나랑 비슷하다 이런 네. 생각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박사님 실제로 산만하다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 아이 너무 산만해요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박사님도 많이 산만하시다고 그래서 네, 맞아요. 저 되게 위로받았고요. 이렇게 이제 산만한 그런 그 성격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뭐 상위 1% 뇌 기반 학습 전문가로서 지금 뭐 상위 1%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네, 아유, 어떻게 그러실 네. 수 있었는지 네. 오늘 제대로 한번 말씀해 맞아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그 대표님이 저한테 산만함 얘기하시면서 제가 저 성인 ADHD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하니까 그 말씀 깜짝 놀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주제를 한 번도 안 다뤘다는 게 참 놀라운 게 네. 그래서 보통 산만하다 이렇게 하면 막 엄청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걸 상상하시는데 조용한 ADHD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 성인 ADHD입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학부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특강 같은 거 가서는 그 산만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활용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기능이 높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네. ADHD는 이제 정의가 바뀌었는데 학계에서, 이렇게 주의력 결핍 장애가 아니라 과도한 주의력을 너무 그러니까 세게 집중을 한 다음에 전환이 안 되는 거지 집중력이 약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너무 과도한 친구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전환이 잘 안 되는 게 문제다. 네. 하나에 너무 꽂혀서 그래서 주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그 ADHD들의 특징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걸 훈련시키면 굉장히 높은 효율을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랑 같은 기관에서 공부하시고 근무하시는 그 고대 교수님들 중에서 ADHD들 되게 많으세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행동으로 드러나진 않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산만하진 않아요. 이런 산만하진 않은데 그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이제 속된 말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네. 뭔가 상상이 되는 듯한. 네.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주제가 한꺼번에 막 나오기도 하지만 막 말로써. 네. 네. 그리고 막 숟가락 떨어뜨리고 젓가락 막 이렇게 막 냅킨 이렇게 집으시다가 물컵 쏟고 이런 그런데. 네. 그래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기능이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왜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제가 굉장히 집중을 못하는 스타일인 것처럼 제가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너무 산만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친구들 특징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단 가지게 돼요. 주변에서 하도 이렇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그쵸.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진중하니 해야지 왜 국어했다 영어했다 수학했다가 5분씩 하냐 얘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애야 막 이러실 것 같은데. 네. 그죠. 일어났다 앉았다 하고 막 그쵸. 이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피드백을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공부를 너무 산만하게 한다는 얘기를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어놓으니까 그 말에 저항을 하고 싶은데 적절한 근거를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내가 굉장히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그래서 제가 시험 불안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공부를 했지만 항상 피드백을 들은 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집중해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너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시험 불안이잖아요. 본인 이야기를 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이 그게 정말인지 이제 정말 제 안에 깊은 그런 질문을 해결하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네. 그렇구나. 네. 산만한 게 아니고요. 집중력의 그 스팬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 사람한테 맞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면 아주 고효율을 낼 수 있고요. 실제로 그 ADHD 아이들한테 이 방법만 잘 적용해주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고 깊게 빠지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막 한 10배, 20배. 네. ADHD가 없는 친구들보다 훨씬 네. 더 기능적으로 고효율의 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그리고 사실 요즘 사회는요, 그냥 평범한 아이들도 ADHD가 되기에 너무 쉬운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마트폰 맞아요. 크고 네. 네. 너무너무 빨리 자극이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쇼츠도 그렇고 이게 점점 짧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집중력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데 그럼 이제 얘네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고 얘네의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엉덩이 힘으로 그러니까 공부는 이렇게 쭉 앉아서 하는 거야 라는 이게 정말 그 아이가 할 수 없는 공부 방식을 계속 제시하니까 애가 할 수 없으니까 공부가 맞아요. 싫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불안도는 더 높아지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계속.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공부하는 게 왕도야? 이런 질문을 저는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지. 이게 뭐 학교에서 맨날 이렇게 막 너무 막 맞아요. 규칙적으로 잘하고 이런 분들만 계시면 이게 발전이 안 될 텐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거죠. 근데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텐데 네. 리틀 몬스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최단기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 교육학과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리틀 몬스터가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의구이 화상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네. 그 키우는 부모님이 너무 근데 이분이 어떻게 논문을 쓰시냐면 이렇게 되게 긴 책상에 논문을 20편을 이렇게 쫙 깔아놔요. 그리고 논문을 20편은 약간 어떤 거냐면 드라마 20편을 이렇게 넷플릭스에 띄워놓고 선생님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5분 A 드라마 보고 5분 B 드라마 보고 5분 C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그 보통 사람들은 그 스토리가 다 섞이거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논문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그렇게 해서 그 각각을 머릿속에서 조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좀 창의적인 업무에 더 맞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창의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일하는 그 오피스에 이렇게 창문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같이 일하는 다른 교수들이 너무 산만해서 집중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그 블라인드를 좀 내려달라. 이 사람이 그 토끼처럼 1번 논문을 막 보고 2번 논문을 막 본 다음에 다시 그 컴퓨터 게임을 5분을 막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논문을 또 막 써요. 그리고 갑자기 저희 가서 빵을 막 먹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막 논문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집중력에 그 강도는 깊은데 이 스팬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집중하고 근데 그걸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이 사람이 집중을 못 하니까 다른 걸로 쉬프트 하는 거예요. 쉬프트.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박사님도 그러시겠네. 그러면은? 네, 저도 그러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막 유튜브 찾다가 한번 봤는데 되게 웃긴 게 ADHD 성인들이 일하는 방법, 집안일 하는 방법이라는 외국 그 유튜브가 있어요. 말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막 이렇게 5분 동안 이메일 체크를 해요. 5분 이메일을 보다 갑자기 세탁기 돌려야지 하고 세탁실에 막 가요. 빨래를 막 해요. 그리고 다시 오다가 뭐가 보이면 막 청소기를 막 돌려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가가지고 부엌에 가서 뭘 먹고 다시 와서 논물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저게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지. 통념, 이게 사회적인. 네, 이런 거가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틀 몬스터에 나오는 그 학자분은 그렇게 해서 논문을 20편을 동시에 읽어도 머릿속에 각각이 다 재구성이 되고요. 그 논문을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1번 논문 한 5줄 쓰다가 2번 논문 5줄 쓰다가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뭔가 주의력이 빨리빨리 전환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맞는 패턴을 찾은 거예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로 막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본인한테 맞는 이런 희귀한 그 업무 스타일을 찾기까지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일지를 썼어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장소 뭐 구립 도서관 몇 번째 자리 형광등이 몇 개 있고 내가 무슨 공부를 했고 오늘 날씨와 습도 왜냐면 그런 거에 다 영향을 받아요. 되게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노트로 한 10권 정도 그렇게 수백 수천 번의 데이터를 자기에 대해서 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떨 때 집중이 잘 되는지를 찾아냈어요.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셈이네요. 네, 그렇게 네. 따지면 배울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학교에서 한두 달만 지나면은 전화가 가요, 집으로. 어머니, 저희가 얘를 도저히 교실에서 가르칠 수 없으니 데려가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전화를 맨날 받는 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자기가 미쳤거나 아니 완전 구제불능이거나 막 인간 쓰레기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공부는 너무너무 못했고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성적이 잘 나오진 않지만 나는 뭔가를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공부 못하니까 학교에도 오지 말라고 하고 너는 공부랑 전혀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공부 오히려 잘한다는 네. 나는 배우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안 거예요. 뭔가 먼저 동질감을 좀 느끼는데 너무 그렇죠. 그래서 네. 나 배우고 싶은데 나는 그러면 어떨 때 배울 수 있지라고 이 사람이 스스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찾은 다음에 본인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이분은 형광등 아래에선 공부를 못해요. 그 플리커링 현상. 그때는 그거에 대한 그런 많은 연구 결과가 있지도 않았는데 형광등 아래서 하면 그 플리커링 막 깜빡깜빡 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되게 산만해진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공부가 안 돼요. 네, 이런 약간 근데 저희도 그렇잖아요. 날씨 좋으면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근데 이런 것들을 이분이 본인에 분석을 했구나 자기에 대해서.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오피스에 맨날 그 소방서에서 나와가지고 경고를 주신대요. 너무 오피스가 정리가 되지 않고 모든 공간에 다 종이가 꽉 차 있어서 화재가 났을 때 되게 위험하니까 이걸 정리하라고 계속 경고를 주는데 이분이 벽에 빈대가 보이면은 그것 때문에 거슬려서 자기가 집중이 안 된다는 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상담을 할 때 굉장히 힘든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와서 어머님들이 막 우시고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공부하고 싶은데 안 돼요. 맞아요. 그럼 저도 이제 상담하다가 이게 약간 힘들어지는 순간이 와요. 이 친구를 내가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순간이 올 때 저는 그 책을 다시 꺼내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봤나? 이 사람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아이를 위해서 찾아봤나 이러면 다시 마음을 되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산만해도 공부 잘할 수 있다, 시각 자극이 주자극이 아닌 애들이 있다, 그런 난독증인 애들 중에서 시각 자극이 주자극이 아닌 애들은 다른 자극으로 공부를 했을 때 훨씬 공부 잘할 수 있다. 청각. 네, 청각. 그쵸. 그런 게 다 저는 사실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런 아이들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면 그런 친구들한테 한 자리에 앉아서 독서를 열심히 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한 페이지를 하고 한 페이지만 읽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와서 또 한 페이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책을 2시간 동안 쭉 보는 거는 정말 그림 같지만 그게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왜 가능하지?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저는 던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요즘 어린이들 있죠. 요즘 아이들은 요즘엔 더 하죠. 네. 그게 가능하지 않고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인간의 집중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본인들이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학자들에게 돈을 주고 연구를 의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컴퓨터 때문에 인간들의 집중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에요. 진짜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다른 생각이 막 돌잖아요. 근데 맞아요. 실제로 그거 집중하는 그 스팬이 7초예요. 오, 정말요? 네. 진짜 충격적이네. 네, 7초라니. 네, 근데 그 결과를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걸 또 막 그 신문에 실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 정도로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막 앉아서 엉덩이 힘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밀어붙이는 방식 네, 그건 아니다. 네, 그거 아니고도 할 수 있는 방법 되게 많고요. 네네.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먼저 적용했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저를 닮아서 저도 먼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를 닮아서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거를 똑같이 따라하는데 그러면은 짧은 시간을 아주 깊게 집중해서 그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는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굳이 저 같은 사람이 나서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 잘하는데 이제 제가 도와주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 그리고 사실 그 친구들이 이상한 유형이 아니라
이런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을 네,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요즘 현대 사회의 환경 자체가. 맞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 스테레오타입은요. 그림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과학적이지 않다. 된 거예요. 이게 비현실적인 거다, 네, 오히려. 네, 네.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우리 머릿속엔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앉아서 머리 이렇게 띠딱 두르고 그래서 2시간 동안 딱 앉아가지고 한 번 앉으면 옆에 뭐가 떨어져도 모르고 막. 그거가 사실 네. 그게 뭐 너무 가혹하다 애들한테. 네, 저는 맞아요. 그런 생각 들 때 진짜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또 그런 친구들은 약간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유연하다기보다 근데 이런 친구들도 되게 유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고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친구들은 그런 방식대로 공부를 하고 또 이 친구들이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하는 거고 이렇게 아주 그 집중력이 짧고 깊은 친구들은 거기에 맞게 패턴으로 공부를 하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대로 가이드 해주는 게 이제 저희 같은 네. 그 신경과학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학습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고 부모님들은 이런 정보를 잘 들으시고 그걸 할 때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시는 걸 하면 네, 네.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실명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 되게 네네네. 유명하시거든요. 네네네. 분야에서 완전 그러니까 그 어머님도 상담사신데 걔 장난 아니야 막 이런 그 정도로 너무나 아주 심한 ADHD예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네, 저희 지도 교수님. 근데 이분이 그 올해도 그 최고 학술상 받으셨어요. 고대에 있는 그 수많은 교수들 중에서 그 고대에 정말 연구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 교수님이 이번에 학술상 받으셨는데 그 논문 정말 많이 빨리 쓰셔가지고. 오, 세상에. 그러니까 그 ADHD 특유의 그게 달리는 게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거를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면요. 그 굉장히 생산성이 정말 높아요. 한 10배 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맨날 해요. 우리 교수님은 분명히 아바타가 한 10개쯤 있을 거라고. 언제 연락을 드려도 바로 답이 오고 저 많은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에너지 레벨이 높기 때문에 근데 멀티가 가능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좀 그런 편이거든요. 네네. 맞아요. 진짜 그렇죠. 에너지. 약간 창의적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인 것 같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 환경이 지금 이렇다면 그거를 잘 살려서 오히려 긍정적인 그럼요. 방향으로 나갈 수 네, 있다. 네. 그러면은 박사님 이제 궁금한 게. 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입시는 안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게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산만한 특성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입시 현실 속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런 여유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맞아요. 박사님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거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저를 되게 많이 돌아봤는데 네네네. 그 입시 상황에서 이게 내가 굉장히 집중력 스팬이 짧다고 해서 이게 계속 그 상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입장에서는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가 단거리 선수인데 장거리 선수처럼 쭉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있어요. 그 ADHD가 그 이름 이제 좀 있으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집중력이 너무 깊은데 하나에 집중한 다음에 이 너무 깊게 집중하니까 주변을 다 놓치는 게 사실은 ADHD예요. 주의력 결핍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에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거에 너무 많은 굉장히 깊게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주변을 못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맨날 뭐 흘리고 다니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거든요. 우리 집도 막 이런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그래서 뭐냐면 아주 폭발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거를 잘 집중할 수 있게 이렇게 훈련을 하면은 얘네들은 그러니까 얕게 집중해서 오래 가는 애들보다 더 단기간에 더 깊게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팁을 좀 풀어주세요, 박사님. 어떤 거, 방학도 됐으니까 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오래 앉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기를 바라지 마시고요. 얘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10분이든 20분이든 어려워하는 문제를 그 안에 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타이머를 정해놓고 15분 안에 이 문제를 한 바닥을 다 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이렇게 길지 않은 친구들은 이 시간 안에 이걸 다 끝내고 싶어가지고 엄청 집중을 해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많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효능감도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집중해서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이제 아이의 성향을 부모님도 아실 텐데, 네. 그렇게 단거리 선수가 아니라 약간 장거리 선수, 집중 잘하고 오래 가는 친구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잘 집중 못하는 친구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집중력을 그때 집중할 수 있도록 초점화시키는 거 연습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산만하게 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처음에 양을 줄인다. 그렇죠. 네, 이게 한 가장 문제를 풀어도. 중요하다. 네네네. 네.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집중해서 풀 수 있는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이게 좀 늘어나요. 아, 그게 늘어난다. 네네네. 그리고 사실 저도 굉장히 산만하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제가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요. 당연히 더 길어지고, 그리고 어떤 거에 한번 깊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 주관적으로 시계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겉에서 봤을 때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집중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큰 시험을 하나 보게 됐는데, 네네. 그때 이걸 적용을 해본 거예요. 아, 최근에.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이때 효율이 더 잘 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로 저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공부했는데 집중해서 공부하면 길게 공부하는 거랑 효율이 같게 날 수 있어? 이런 그 의심이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아이들이 이제 스터디 플래너 이런 거 네네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킬 수 없는 분량으로 많이 맞아요. 쓰는데 네. 그게 좀 문제겠네요. 맞아요. 이 친구들한테는. 네, 네. 그래서 막 그거 플래너를 1부터 100까지 다 쓰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러니까 한 1부터 30까지만 쓰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유연하게 예, 하시고, 자유 시간도 많이 네, 넣고 네, 네. 일부러라도 뭐 네. 운동이나 네, 뭐 이런 맞아요. 거 유튜브도 네. 막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맞아요. 주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요 시간만큼은 내가 딱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플랜을 세우고 실천하게끔 하는 게 가장 출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직 뭐 네. 학계의 정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밝혀진 건 아니지만, 네. 인간이 하루에 이제 쓸 수 있는 뭐 8시간 자고 8시간 뭐 여러 가지 생활 활동을 하고 뭐 씻고 먹고 이런 거 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했을 때, 네네. 그 사실은 우리가 진짜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정말 제대로 집중할 수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8시간을 쭉 앉아서 공부하는 것만큼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직장인들도 맞아요. 업무할 때. 네, 네, 네. 그래서 뭐 주 3일제, 주 4일제 이런 거 실험하는 다양한 국가들에서 해봤더니 주 5일, 주 6일 일하는 거랑 전혀 생산성에 떨어진다. 차이가 없더라. 예, 그러니까 예. 차이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으면 긴 시간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네네. 어쨌든 이제 박사님께서 이쪽 분야 최고 전문가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믿고 이번 방학 때 아이들의 어떤 집중력을 키워줘서 수행력을 좀 높이는데 많이 활용해 보실 수 있을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사님 네네. 굉장히 좀 여러분이 솔깃할 만한 큰 정보를 가져오셨어요. 이제 강연회를 우리 하게 됐는데 그 고대 맞아요. 고대에서 합니다. 네, 고대 네. 사범대학 운초우성교육관에서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이 강연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하는 이 상담이나 제가 말씀드린 많은 학습 원리가 이제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가요. 정부의 디지털 교과서 시스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좀 선택받으실 수 있는 분들한테 이걸 먼저 좀 적용을 하고, 그래서 그 실제로 경험도 하고 의견도 좀 듣고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을 다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이 비용, 근데 이제 정말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비용을 그러니까 저희나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경험해 보시는 그런 강연이에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에서 하고 나서 전국으로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부모님들 들으셔도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원리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질문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번 강연회 때는 뭘 준비했냐면 Q&A 시간을 아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아이의 사례를 직접 이제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놨어요. 네네. 그래서 오시면 첫 번째는 이제 뇌 기반 학습 심리 검사를 네. 무료로 받으실 수 있고요.
이제 오신 분들 모두? 네, 오신 오, 분들. 네네. 네, 링크로 저희가 보내드리면 서울 그- 사시는 분들은 모두 오셨으면 네, 좋겠네요. 지방에 네. 계시는 분들도 오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오시면 이제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 결과 보고서를 드리고요. 발송해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오시면은 또 그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어떤 컨텐츠, 교육 컨텐츠 이런 거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나 교육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또 이제 이건 정말 약간 되게 저희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한 이벤트인데 네.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10분을 선정해서 웩슬러 검사를 해드려요. 저희 선생님들이. 그 해드리고- 웩슬러 검사 되게 비싼. 네, 거기다가 강남에서 오판. 진짜 네, 100만 원 가까이. 맞아요, 치아야. 맞아요. 아, 예, 네.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제가 해석해드려요. 무려 이민주 네, 박사님께서 네, 네. 해석해 이거 주시는. 제가 와. 유료로 하는 게 그쵸.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어.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라는 것도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례로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정말 좋은 기회에 근데 이제 그 부모님들이 비용을 안 내시는 거고 정부가 비용을 내는 거지 저희가 이거를 무료로 진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저희 연구원 전문 그 검사하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다 검사를 하고요. 웩슬러 네, 검사를 다 네. 하고 그다음에 뇌 기반 학습 심리 검사까지 다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제가 해석해 드려요. 와, 네. 너무 최고의 네.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네. 이제 10분에 대해서 이제 무료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뭐 네. 특별한 뭐 사연이 있으시다든지 네. 특별한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당첨될 가능성이 네네. 더 크다고 꼭, 하시니까 네,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네, 분이죠. 정말 네.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을 네, 하시는 네. 행사니까 네. 많이들 와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도 또 좋은 말씀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우리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